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새엄마와 친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아동의 발인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 아동 학대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허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 두 부부는 구속이 됐고 근데 아버지는 난 학대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모가 한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부가 경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처음에는 모두 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계모가 나중에 일부 훈육 목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체벌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학대의 고의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kg이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15kg이나 적은 상태였고 친모가 몸 상태 확인해봤는데 치골이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몸 곳곳에 상처가 발견됐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로 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친부 역시 공동 범행을 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방조를 한 게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부부가 홈스쿨링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네, 맞습니다. 홈스쿨링 부실하다 지적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전제해 둘 건 홈스쿨링은 현재 불법입니다. 합법이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연속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런 미인정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부모에게 아이가 왜 나오지 않고 있냐. 이때 홈스쿨링을 한다고 답을 하면 그때서야 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지금 홈스쿨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홈스쿨링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사실상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판 목소리 나오면서 해외 사례를 또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교육비나 교재 제공 그리고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그 아동의 가정이라는 게 이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글쎄요,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을 다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회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가정 복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강력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는 상응한 강력한 분리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학대의 수준이나 정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사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분리를 하게 되면 분리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설 같은 곳들을 전전하다가 결국에 또 다른 학대나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뭐 추천서만 써주면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가정 복귀라는 것이 원래는 이 학대 원인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에 강력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추천서만 써주고 지자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승인해주면은 아이들 신속한 복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원가정 복귀 조치가 재학대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분리조치된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또 철저한 관리 이런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이 3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국 20만 원 훔치려고 살해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로는 돈이 없어서 들어갔다가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획살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흉기를 미리 준비를 했고 또 지금 피해자가 계산대에 있는데 구석으로 불러내서 공격을 했거든요. 이런 정황들로 봐서는 계획범행의 무게를 안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A씨가 과거에도 특수절도로 징역을 살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또 전자발찌까지 끊고 이렇게 되면은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닙니까? 당연히 가중처벌돼야 되고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자발찌 훼손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16살 때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로 굉장히 빈번한 전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유사 방식으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강도 상해를 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은 지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도 있고 상습성이 발현된
관련된 어떤 강력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다 고려가 돼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집값 하락세 크다 보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값 얼마나 떨어지고 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지금 강남 4구에 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금 10,000 가구가 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묶였던 물량까지 나오게 되면서 공급은 넘쳐나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이 부담이 되니까 지금 뭐 매매나 전세보다는 월세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떨어지니까 이 괴리가 생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강남 불패 정말 이제 옛말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강남 11개 구의 이달 첫 주 전셋값이요. 전주보다 1.11%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강북권 하락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요. 강남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기준으로 2년 전 전세 가격이 16억이었는데요. 이달 7일에는 10억 5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불과 2년 사이에 5억이 넘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뭐 다른 뭐 강동구나 노원구 같은 곳도 지금 물량이 많아지고 있고 수요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강남에서는 진짜 이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강남에서마저 지금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자가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출 확대를 비롯한 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이유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고금리 상황 때문에 대출이 위축되는 것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공급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정도는 다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호재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거래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이 되고 이 공급 물량들이 다 소진되기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2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메들리 팀 미션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안성훈 씨가 이끄는 뽕드림 이 무대 마스터의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연하의 남자. 다 같이 정말 그대는 나의 사랑. 자, 일단 안진영 기자 보기에 일단 저 팀이 지금 현재 메들리도 해서 1등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성훈 씨 하면은요, 인기 투표 1위의 데스매치 선까지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뽕드림을 이끌면서 지금 들으시는 모나리자, 밤열차, 연하의 남자 등으로 퍼포먼스와 가창력의 밸런스를 잘 맞췄습니다. 그 결과 마스터들 4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았고요. 이게 바로 메들리다. 호흡과 화합이 좋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중간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데스매치 미의 주인공 송민준 씨가 이끄는 뽕플릭스. 이 무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아우러서 이제 매력 발산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새아침이 밝아왔네요. 자, 다음 무대 못하신 분
그냥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자, 화 변호사님, 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저 팀이 4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데 4위밖에 못했네. 저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장에 있던 관객들 마음을 조금 덜 사로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 점수에서 이 네 팀 중 최하점인 210점 받아서 결국에는 최종 4위를 기록한 건데요. 네네. 메들리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나상도 씨의 벌떡 일어나로 시작을 해서 현철의 I love you에서 이 하트 케미도 보여줬고요. 예. 서른도 씨 나만의 여인 부르면서는 이 선율 씨가 복근도 공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남희 씨의 슬픈 인연 부르면서 약간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가 마커스 강 씨 저음으로 I Feel Good 이 제임스 브라운 노래죠. 예. 이것도 부르고 마지막으로는 우연히 뭐 이런 노래로 이 5명의 합까지 완벽하게 보여줬고요. 네. 마스터들 평가도 정말 좋았어요. 진성 마스터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당장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앨범 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예. 호랑이 마스터인 박선주 마스터도 기획력이 정말 빛났다라고 호평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관객 점수에서 아쉽게 제일 낮은 점수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 안진용 기자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다 한 팀이 메들리 팀이 남아 있다라고 네네. 하니까 전체적으로 뭐를 다음 주에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한 팀이 보통 팀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데스매치 진을 차지한 최소시 팀이거든요. 예. 현재까지 뽕드림이 1위지 예. 결과는 뒤집힐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전의 몸입니다. 최강자가 나서기 때문에 언제든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예. 앞서 미스터 원 때는 송가인 그리고 미스터 트롯 때는 이명웅이 여기서 1위를 하고 최종 우승까지 차지했거든요. 아. 최강자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과연 몇 등을 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팀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매치를 벌이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장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